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트렌드를 살펴보자면 차명계좌라든지 의심거래에 대해서 감시가 대폭 강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의 탈세나 아니면 고액의 자산가의 어떤 편법 증여라든지 이런 데에 감시가 강화돼서 진행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최근에는 어떤 개인의 소규모 거래 그리고 가족 간의 그 자금의 이동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차명계좌라든지 의심거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런 거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차명계좌는 왜 위험할까요? 차명계좌라고 하면 내 명의의 계좌가 아닌 계좌겠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의도로 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증여세나 이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목적 자체를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실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금융실명제 강화가 됨으로써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국세청의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고도화됨으로써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세금적인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사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차명계좌를 쓴 사람뿐만이 아니라 차명계좌를 사용하게끔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 그 계좌의 명의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결과가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심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어떤 거래들을 의심거래로 보고 또 그 거래로 인해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